금은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요즘 날씨가 낮에는 더워서 일하시기도 많이 힘드시지요? 물도 많이 마시시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심리를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심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성 추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되며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는 심리적 동기입니다.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 사회적 기대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 직장,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이 클수록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갈망하게 됩니다. 개인적 성취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는 느낌을 강화시켜주며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줍니다. 정체성 형성, 특히 청소년기와 젊은 성인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형성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을 찾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의성과 자아 실현 사람들은 자신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자신의 흥미와 열정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심리가 발동하게 되며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하며 사례를 제시하면 정신분석학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심리는 주로 자아의 욕구와 무의식적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 원초와의 인간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부분으로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는 원초와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그 현실 원리에 따라 원초와의 욕구를 조절하고 사회적 규범에 맞추려는 역할을 합니다. 자아는 원초와와 초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초자아 슈퍼그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한 부분으로 자아가 충동을 통제하도록 합니다. 초자아가 지나치게 강하면 자아가 억압되고 반대로 약하면 원초와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는 주로 원초와의 충동적 욕구가 자아와 초자아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초자아의 도덕적 압박이 강할 때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형성. 청소년기인 17세의 A군은 부모님의 기대와 학교의 규율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A군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끼고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는 원초와의 욕구가 자아의 스트레스와 초자아의 도덕적 압박을 벗어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중년기의 삶의 재평가. 40대 중반의 B씨는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했던 예술 활동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최근 그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고 예술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아가 중년기에 이르러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재평가하고 원초와의 욕구를 더 충족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개인이 자아와 초자아의 압박에서 벗어나 원초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심리가 발동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의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정신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가끔 부부들이 같이 있다가 떨어지는 계기가 되면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은
부부가 떨어졌을 때 해방감을 느끼는 현상은 여러 가지 심리적, 관계적 요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 자아의 욕구 충족. 부부관계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요구합니다. 자아에게는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기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부부 생활에서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책임감은 자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은 자아가 원초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개인적 필요와 욕구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자아의 압박 해소. 초자아 슈퍼에고는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한 부분으로 부부 관계에서는 책임감과 도덕적 의무를 강조합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는 시간은 초자아의 압박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해방감을 느끼게 합니다. 차례 분석, 차례 1차 재충전. 부부인 C씨와 D씨는 각각 바쁜 직장 생활과 가사 일을 병행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D씨가 출장을 가게 되면서 C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C씨는 친구를 만나고 오랜 취미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이는 자아가 재충전되는 과정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켜 해방감을 느끼게 합니다. 차례 2초 자아의 해방. E씨와 F씨는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높은 기대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E씨는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주로 맡고 있고 F씨는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지만 이는 때때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F씨가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댁에 몇 주간 머물게 되자 E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E씨는 평소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하며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는 초자아의 도덕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입니다. 결론, 부부가 떨어져 있을 때 해방감을 느끼는 것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원초아의 욕구 충족과 자아의 재충전, 초자아의 압박 해소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관계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개인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방감은 느끼지만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운 부부는 부부가 떨어져 있을 때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함께 있을 때 대화를 즐기는 경우는 그들의 관계가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 건강한 자아와 초자아의 균형. 건강한 관계에서는 자아에고와 초자아 슈퍼에고 사이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시간을 보내며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계 내에서는 초자아의 책임과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개인의 자유와 관계의 책임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초아의 건강한 표현. 원초아의 욕구는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포함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러한 욕구가 적절히 표현되고 수용됩니다. 떨어져 있을 때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함께 있을 때는 상호 간의 욕구를 존중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정된 애착과 신뢰. 안정된 애착과 신뢰는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어 있을 때 떨어져 있는 시간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만나면 더 깊은 소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례 분석. 차례 1A와 B의 건강한 관계. A씨와 B씨는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로 서로의 일과 취미 활동을 존중합니다. A씨는 주말에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내고 B씨는 독서 모임에 참석합니다. 각자 시간을 보내며 해방감을 느끼지만 주말 저녁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즐깁니다. 이 부부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개인의 자아 충족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며 함께 있을 때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차례 E 씨와 D의 조화로운 관계. C 씨와 D 씨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개인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C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을 하고 D 씨는 요가 수업에 참여합니다. 각자 활동을 통해 해방감을 느끼지만 저녁 식사 후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부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있을 때는 깊이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계의 즐거움을 유지합니다. 결론, 부부가 떨어져 있을 때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함께 있을 때 대화를 즐기는 것은 관계의 건강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아와 초자아 사이의 균형, 원초와의 욕구 표현, 안정된 애착과 신뢰가 잘 형성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부부는 서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함께 있을 때는 상호 간의 소통과 즐거움을 통해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각자의 개인 시간은 자아 발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시 만났을 때의 대화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부는 개별적으로도 함께 있을 때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격려해주시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